안녕하세요. 컴퓨터 월드의 분위기 있는 남자 최동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주입니다. 네, 정은주 씨. 네. 오늘은요, 제가 네. 정은주 씨를 위해서 예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떤 선물을요? 궁금하시죠? 네. 짠!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저 너무 감격했어요. 근데 웬 장미예요? 사실요,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네. 특히 우리 정은주 씨가 혹시 가을을 타나? 너무 축 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송이로 예.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보려고요. 최동명 씨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저 가슴까지 아주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뭐 장미 한 송이로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으면 매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요, 네. 우리 스튜디오에 최동명 씨보다 더 따뜻하신 분 나와 계시잖아요. 김구혜 그렇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컴퓨터 월드의 네. 언제나 따뜻한 남자 김배입니다. 네. 근데 최동경 씨. 이럴 수 있어요. 정은 씨한테만 장미꽃 딱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요. 네. 사실 제가 김구혜 선생님 것도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남자가 남자한테 장비를 주긴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네. 100송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네. 선물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요, 이 장미꽃 향기를요, 네. 저희만 맡을 수는 없잖아요. 또 맡을 분이 계신가요? 그럼요. 타전사 선생님한테도 전해드려야죠? 네, 그럼 빨리 가볼까요? 네. 자, 한 큼과 함께 터치! 이번 시간에는 머릿말과 꼬릿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서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 번호를 넣는다거나 혹은 문서의 제목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워드 프로세서 문서에 이런 것을 그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넣는 기능을 머릿말 혹은 꼬릿말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한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머릿말과 꼬릿말 넣는 기능은 그 조판 메뉴에 있습니다. 조판 메뉴를 보시면은 메뉴에 머릿말과 꼬릿말이 있는데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쓰기가 좀 불편하면은, 그리고 그 머릿말이나 꼬릿말 쓰는 용도가 단순히 쪽번호를 달기 위한 것이라면은 쪽번호 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쪽번호를 달 위치를 물어보는데요. 이때 그 펑션 키 1번을 누르시면은 그 쪽번호를 어느 위치에 달 것인가에 따라서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아래쪽 중앙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5번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기왕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쪽번호의 종류를 또 역시 물어보죠. 이때도 역시 펑션 키 1번을 누르시면은 그 쪽번호 종류를 그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3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은 그 숫자를 표시하고 그 양쪽에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한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역시 그 그냥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쪽번호가 과연 잘 표시가 되는지 그 화면 인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화면이 좀 작은데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넘어감에 따라서 그 자동으로 그 페이지 번호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렇게 쪽번호 넣는 것만으로는 그 글자를 넣지 못하죠.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머릿말이나 꼬릿말을 그 쓰기 위해서는 그 조판 메뉴에 있는 그 머릿말, 꼬릿말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말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머릿말 선택하면은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 양쪽 면을 선택을 하면은 그 페이지 번호가 그 짝수든 홀수든 어느 쪽에서나 그 나타나는 머릿말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역시 뭐 짝수면 홀수면은 이것은 어느 그 한쪽 면에만 그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쪽 선택하면은 화면이 그 본문 편집 같은 것이 사라지고 네, 이것이 바로 머릿말을 넣는 화면입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은 커서가 있고 그 아래 그 점선 줄이 보이는데 그 머릿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편집 용지에서 머릿말 여백을 좀 늘려주시면은 이 공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릿말에 들어갈 그 내용을 입력하시고 또 뭐 문단 모양 같은 것도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끝낸 다음에
본문 편집 상태로 나가려면은 Shift ESC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Shift ESC 키를 누르게 되면은 편집 화면에 돌아오는데 역시 화면으로 인쇄해서 확인해 보죠. 지금 아까는 없었던 그 머릿말 영역 쪽에 그 예제 문서라는 아까 제가 입력했던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그 양쪽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홀수 쪽이든 짝수 쪽이든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 머릿말, 그 꼬릿말도 머릿말을 입력하는 것과 같은 그 요령을 입력하는데 현재 여기는 꼬릿말이 현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선도 넣을 수가 있고 또 글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고친 다음에 편집 화면에 나와서 화면 인쇄를 보시면은 머릿말과 꼬릿말을 원하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 머릿말과 꼬릿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주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그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죠. 자, 오늘은 탁 선생님께서 머릿말과 꼬릿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머릿말과 꼬릿말은 제가 그 한글 3.0을 쓸 때 정말 효과적이고 또 짭짤하게 이용하는 기능이거든요. 자, 머릿말, 꼬릿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책을 사다 보면은 그 매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에 그 책의 제목, 아니면 장의 제목, 심지어는 그 페이지 번호까지 부여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한글 3.0이 자동으로 구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내용을요, 잘 활용하시면은 깨끗한 문서, 또 품위 있는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짭짤하게 이용하셔서 품위 있고 깨끗한 문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김없이 김종인 기자의 하드웨어 집중 문서 마련해 놨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네. 그 각종 그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그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그래 맞죠. 그렇죠. 자, 오늘은 VJ 카드가 주제입니다. 기대되는데요. 예. 그럼 빨리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김종인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이번 주에 방송할 거 지난주에 약속을 드렸었죠? 예. 네. VJ 카드 시장 살펴보느라고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럼 오늘 기대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근데요, VGA 카드는요,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VJ 카드 하니까 저희 집중 분석 시간이 벌써 4개월이 됐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네. 예. 우리 집중 분석 첫 번째 시간에 6월 초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VJ 카드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 아, 그랬군요. 그때는 근데 32비트 중심으로 32비트였어요. 486PC가 그 시장의 줄을 이뤘었고요. 네. 32비트 중심으로 다뤘었는데 오늘은 펜티엄 환경에 적합도록 설계된 64비트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요, 그 64비트 VJ 카드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제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64비트 VJ 카드 전에 먼저 VJ 카드가 뭔지는 정은주 씨 아시겠죠? 그럼요. 그 VGA 카드가 없으면요, 모니터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예, 한마디로 VJ 카드는 그 컴퓨터 CPU가 처리한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모니터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주변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최근에 64비트 VJ 카드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뿌려주는 속도를 그 기존 32비트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하고 또 해상도도 높인 그런 고성능 그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요, 김구현 선생님, 이번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네. 김종인 기자께서 설명하신 도중에 버스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네. 저희가 일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버스 같은데,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닌 것 생각하셔도 같기도 돼요. 하고. 예,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컴퓨터는 CPU가 있고 또 주변기가 있죠. 네. 그 사이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일종의. 통로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자료나 명령,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32인승 버스, 36인승 버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되겠네요. 생각하시면 쉽게 돼요. 예, 생각하려면요. 네, 근데요, 지금 버스를 설명하셨는데요, 네. 이 64비트 VGA 카드에서 구성 요소 중에요, 칩셋이나 비디오 램도 있지 않아요? 예, VJ 카드를 구성하고 또 구분을 하는 요소는 지금 네. 방금 말씀 나눈 버스 방식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지만요. 네. 바로 칩셋하고 그리고 비디오 램이라는 것에 의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그 카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예, 카드가 예. 이건가요? 예, 제가 또 도와드리는데 이거. 네, 상당히 고맙습니다.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요. 카드를 네. 보시면 이쪽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칩셋 쪽이고 예. 이쪽이 비디오 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VJ 카드의 성능을 결정하는 곳이 이 칩셋에서 하게 되는데 이 칩셋은 현재 국내에
트라이던트사 그리고 ATI사의 그 마하칩이라는 것이 또 있고요. 그 외에 시러스 로직이나 S3사의 칩들이 지금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제각기 그 성능을 달리하고 있고요. 네. 그 고성능을 향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비디오 램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비디오 램은 그 메인보드에 있는 주 메모리 그 칩 그 메모리하고는 달리 여기 그 VGA 카드에서 그 모니터로 뿌려주는 그런 메모리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네. 이것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1MB라고 하고요. 네. 두 가지를 합쳤을 요 4개니까 총 2MB가 되겠죠. 2MB. 64비트 VGA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2MB가 꽂혀 있어야 64비트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옆에 보면 비어 있는 곳이 4개가 있죠. 예. 이걸 다 채우게 되면 4MB가 되겠죠. 기본적인 거는 2MB가 필요하고 예, 64비트에서 그 성능을 더 향상시키려면은 4MB를 다 채워놓으면은 예. 기능이 훨씬 향상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 64비트 그 VGA 카드가 굉장히 부상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4비트 VGA 카드는 펜티엄 PC 환경에 적합도록 설계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PC 시장이 펜티엄 환경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데서 그 맥락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그 데이터, 그 윈도우 9호도 최근에 발표됐고, 전반적으로 그 PC를 운영하는 체제가 그래픽 지향적으로 완전히 정착이 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 외에도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방대해지면서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화면에 뿌려주는 속도가 좀 문제가 되겠죠. 좀 더 네. 빨라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결국은 64비트 VGA 카드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네. 같이 빨라져야 되겠죠. 그런데요, 제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64비트 VGA 카드가 발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그 간단하게 그 초기 과정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VGA 카드, 그 그래픽 카드, 그 모니터에 뿌려주는 그런 카드는 한 3, 4년 전만 해도 흑백 모니터에다가 그 시스템에 꽂히는 이런 카드들도 흑킬리스 카드라고 해가지고 흑백을 뿌려주는 카드가 주종을 이뤘었습니다. 네. 이게 불과 3년 전인데 지금 현재는 VGA 카드, 그 칼라를 구현하는 VGA 카드가 일반화됐고요. 이 VGA 카드 역시 또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발전하면서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향상이 됐고 64비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뭐 가속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좀 잠시 뒤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 MPX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든가 예. 여러 가지 기능도 같이 첨부하게 됐습니다. 지금. 네, 참 많이 발전했어요. 아니 근데 이 네. 32비트하고 64비트는 네. 숫자 면에서 딱 2배인데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뭐 그래픽 속도라든지 네. 그 모니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색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게 2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예, 2배가 가까이 됩니다. 아. 32비트, 네. 64비트 그 차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네. 궁극적인 차이는 데이터 처리 속도하고요. 그런 해상도라든가 그런 그 모니터에 뿌려낼 수 있는 색상 수가 얼마나 다양한가로 이렇게 32비트와 64비트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약 2배, 전반적인 그 전체 성능의 한 2배 정도 빠르게 처리하고 색상도 훨씬 많은 자연 색상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2배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겠네요. 네. 뭐 엄청난 차이죠. 그럼요. 자, 그러면은 네. 그 64비트 VGA 카드가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엠팩 기능을 지원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모든 64비트 VGA 카드 아까 종류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게 다 엠팩 기능을 지원할 수가 있나요? 네, 32비트와 틀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64비트 VGA 카드는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그 엠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기존의 하드웨어 엠팩을 장착해야만 돌릴 수 있었던 뭐 비디오 CD라든가 그런 동영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DCI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 네. 기능을 이용할 때 보다 더 자연스러운 그런 동영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네. 설명을 잘 알아들었었는데 네. 그 DCI 기능이라는 게 어떤 아, 기능이죠? 요건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DCI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압축 파일을 그 다양한 그 풀스크린에서 재생하기 위해 만든 어떤 일종의 그 VGA 카드의 규격이에요. 아. 예. 맞습니까? 제 설명이? 예, DCI라는 게 윈도우를 보시면 DCI 드라이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 보셨죠? 예, 예. 그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그 엠팩, 그 VGA 카드, 64비트 VGA 카드에서는 그 DCI 드라이버라는 것을 하드웨어적인 드라이버라는 것을 칩셋 자체 내에 장착함으로써 네. 더 빠르게 그 동화상을 그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아, 음. 그러면 DCI가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DCI 기능이 네. 지원되더라도요. 그 하드웨어 엠팩보드를 이용할 때보다 동영상이 좀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 환경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구현해 보셨어요? 네. 펜티엄 75MHz 이하에서는 네. 굉장히 좀 드디고 네, 입모양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말소리하고 움직이는 것 갖고도 좀 따로 좀 놀아요. 틀리게 따로 네. 놀는 경우도 있고 그 그렇거든요. 시간차가 좀 예. 느려지는 그게 바로 그 소프트웨어 엠팩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단 75MHz 이상에서만 엠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비디오 CD를 돌려볼 수 있고 네. 그리고 90MHz, 100MHz 이상이 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100MHz 예. 이상은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면 네. 좀 하드웨어 엠팩에 가까운 그런 동영상 구현이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펜티엄 120MHz의 소프트웨어 엠팩 VGA 카드를 꽂은 그런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네. 시연해보죠. 지금 이게 그 소프트웨어 엠팩 그 VGA 카드, 64비트 VGA 카드를 꽂은 뒤에 나타나는 드라이버 화면인데요. 네. 이제 구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때요? 그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게 아파치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죠? 아, 네. 그 전쟁 영화죠? 예, 예. 어때요, 정은지 씨? 그 하드웨어 엠팩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네, 때 120MHz 정도 되니까요. 네. 그 하드웨어 엠팩 보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돌아가는 거의 게. 좀 빠르게 움직이죠? 네. 네, 화면은 이 정도로 보고요. 예. 예. 그 바로 120MHz 정도 되면 네. 그 엠팩 보드 없이도 VGA 카드는 필수적이겠죠. 그 네. 예, 그렇죠. PC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VGA 카드 구입만으로도 그 엠팩 보드를 이렇게 동화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근데 있습니다. 이제 486이나 펜티엄 75MHz 정도에서는 지원이 잘 안 된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그 VGA 카드의 원래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모니터에 화면을 뿌려주는 예. 그런 본래의 역할이 있는데 그 VGA 카드는 PC로 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 기본적인 성능에서 굳이 하드웨어적인 엠팩 카드를 비싼 돈 들여가지고 꽂을 필요 없이 네. 그 VGA 카드 가격만으로도 엠팩을 구현할 수 있다. 예. 그런 데서 메리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64비트 VGA 카드가 엠팩 보드보다는 가격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VGA 카드 가격에 그렇죠. 엠팩 기능까지 그냥 덤으로 같이 되는 예, 거니까요.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엠팩 시장은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 펜티엄 7호 이상에서 구현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펜티엄 7호 이상이 시장이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 되면 이제 90, 100MHz 이상이 시장이 많이 확산되면 네. 기본적으로 VGA 카드에서 구현이 되고 엠팩 카드 업체에서도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엠팩 카드가 불쌍해요. 근데 이 VGA 카드가 네. 이 모니터와는 좀 관계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VGA 카드가 발전하면은 모니터도 이렇게 해상도면서도 좀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VGA 카드가 하는 역할이 모니터에 그 화상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뿌려주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다 컴퓨터의 핵심 출력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출력기기가 두 가지가 조화를 많이 잘 이루어야 되는데 VGA 카드만 고성능되고 64비트로 고성능화되고 또 기능이 다양해진다고 해서 모니터가 옛날식 좀 안 좋은 네. 구식의 그런 모니터라면 서로 조화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겠죠. 크기도 문제고요. 지금 옛날엔 14인치가 주종을 이뤘습니다만은 네. 지난번에 한번 요즘에는 살펴봤죠. 17인치로 가고 있죠. 15인치, 17인치 시장이 네.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바로 그 VGA 카드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높은 해상도에서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장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 64비트 VGA 카드 정말 유리한 가격에 그 많은 기능 때문에 시장 수요가 점점 확산돼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면은 64비트 VGA 카드 업체들이 상당히 바쁘겠어요.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 그 64비트 VGA 카드는요. 예. 대부분의 VGA 카드를 내놓는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는 다 내놓고 있습니다. 다요? 그 64비트 VGA 카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DCI 드라이버 하드웨어적으로 네. 구현하는 DCI 드라이버가 지원되는 제품이 있고 네. 지원되지 않는 제품이 있어요. 네. 물론 두 가지 다 소프트웨어 엠팩을 구현할 수가 있지만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느냐는 그런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제품이 다 내놓고 있는데 점점 앞으로는 그 DCI를 지원하지 않는 제품이 점점 없어지는 대신에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칩셋에서 지원하는 제품이 주종을 이루게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그래픽 가속 기능은 기본으로 장착돼 있고요 이미 그래도 3D 엑셀레이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게임할 때 이렇게 좀 입체감 느끼게 하는 그런 기능도 점차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 네. 3DO 뭐 입체 게임이나 뭐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예, 것도 예,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비자들이 뭘 골라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구매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예, 먼저 기억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카드를 보여드리면서 네. 예. 비디오 램이 2MB가 꽂혀 있어야 64비트로서의 다. 재성능을 네. 하고 있죠. 예. 그걸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부 제품에서 비디오 램 같은 경우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1MB만 꽂아가지고 64비트 VGA 카드라고 이렇게 내놓는 제품도 있는데 아. 그럴 경우에는 진정한 64비트 기능보다는 32비트에 가까운 가깝겠죠. 기능밖에 못 예.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4비트 재성능을 내려면 비디오 램을 1메가를 더 사서 꽂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2메가바이트 꽂혀 있는지 네.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4메가바이트 그 이상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지 네. 그런 확장성도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소프트웨어 엠팩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DCI 기능이 지원되고 있는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나는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에 따라서 VGA 카드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라든가 색상 수에 있어서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뭐 오토캐드나 뭐 OS2나 자신의 그 작업 환경에 맞는 그런 지원 드라이버가 제공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에 최근 출시된 윈도우 9 같은 경우도 네.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뭐 비디오 램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말씀이셨어요. 호환성, 네. 확장성, DCI 기능, 지원 드라이버 네. 이 네 가지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시연을 했을 때 직접 회부로 해서 어디 꼽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이 64비트 VGA 카드를 일반 구매자들이 구입을 해서 어떤 곳에다 꼽으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때 슬롯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슬롯 대사 그랬죠. 슬롯이 좀 길게 있었고요. 예. 그리고 PCI 슬롯 있었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VGA 카드, 64비트 VGA 카드는 펜티엄 환경에 적합도록 설계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펜티엄 환경은 기본적으로 PCI 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카드들은 PCI 슬롯에 꼽기만 하시면 PCI 슬롯. 예, 그리고 네. 지원되는 드라이버를 구동을 시키시면 저희가 동영상도 사용을 볼 수가 할 수 있고 있죠. 또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설치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럼?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근데, 이렇게 네. 또 여러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네. 각자 각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먼저 네. 한 번 더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전문입니다. 여기. 예, 예. 먼저 이 제품이 가산전자에서 내놓고 있는 위넥스 트라이 64V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이 모델인 가산에서 주력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델인데요. 칩셋은 트라이던트사의 칩셋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외 아까 말씀드린 칩셋에 하드웨어적인 DCI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엠팩 구현이 좀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구현 예,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가상현실 시스템이라고 3D Max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안경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입체 안경이. 안경 토지 입체 영상. 입체 안경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입체 영상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군요. 다음 다음 제품은요? 그러면 요 가운데 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제품 조금 작네요? 예, 좀 작죠. 텍산전자에서 내놓고 있는 한글 울트라 64CT라는 모델인데요. 네. 이 제품 역시 소프트웨어적으로 엠팩 구현이 가능합니다. ATI 엠팩 플레이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ATI 칩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디오 램도 1MB 기본에 2MB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또 데스크 스캔 기능이라는 것을 또 강화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모니터든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최대 해상도에서 1600바이 1200까지 네. 높은 해상도에서 자연스러운 색상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제품 또 하나 있네요. 자연스러운 색상을 구현할 수 있대요. 네, 마지막 제품은 네. 지유라는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윈패스트 PCI라는 모델명인데요. 이 제품은 S3사의 칩셋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비디오 램도 2MB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2MB나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00바이 1200이라는 고해상도 모드에서도 256 컬러까지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윈도우 9에 대응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만하면요. 64비트 VGA 카드 고르는데 별 고민 안 해도 되겠어요. 네, 김 예.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펜티엄 PC 환경의 필수 출력 장치죠. 오늘은 64비트 VGA 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64비트 VGA 카드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죠?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Q&A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김도희 선생님. 네. 제가 먼저 엽서를 읽어야죠. 아, 그러나요? 네. 예. 송파구 가락동 현대아파트에서 오윤정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 컴퓨터는 486SX인데요. 예. 486XX와 486DX의 DX 의 차이점은 차이점. 무엇인가요? 좀 발음하기 힘듭니다. 네. 김도희 선생님 어떤가요? 네, 컴퓨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486인데 어떤 거는 DX고 어떤 건 SX고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른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단지 수치 현상 보조기인 코프로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에 따라 우리는 DX와 XX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는요, 수치 현상 보조기인 코프로세서가 있으면은 486DX, 요것이 안 달려 있으면은 486SX인 것입니다. 네. 네, 네. 김도희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윤정 씨께는요, 한컴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형 한글 3.0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아래로 주소 나가죠? 여기 주소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듯이 그렇죠. 역시 우리 상품도 네. 적극적인 시청자분들이 타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저희- 갑자기 용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아, 그런가요? 예, 자, 이번 이 가을 분위기, 네. 여러분들도요, 저처럼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이 주위에 좀 축 처져 있거나 기운이 없으신 분들 있으면은요, 꽃 한 송이로 맞아요. 기분 전환 살짝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컴퓨터와 사람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네.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